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일 라이브 오늘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시작합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하루 일정의 북한 방문을 마치고 밤늦게 김정은의 배웅을 받으며 평양을 떠났습니다. 양국은 한쪽이 공격당하면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의도의 캠프 사무실을 꾸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오는 23일 출마 선언한다고 밝혀 당권 주자들의 출마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곧 당대표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관측에 이 대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성 친명계 중심의 2기 지도부 후보 정리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의 수가 지난 2022년 400명에서 지난해 800명으로 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유층이 향하는 나라에는 상속세가 없는 호주나 캐나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24, 25 양 이틀간 바로 당사 이곳에서 후보자 등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3일은 전당대회 날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고심 중입니다. 거의 모든 의원들이 예. 당이 이런 모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 미래가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공유하시고 네.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좀 더 수렴하겠다라는 말씀을 예. 드립니다. 지금 나가는 사람은 십자가 지는 심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혁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당이 한동훈 위원장 체제로 가냐 마냐 이 기로에 서 있어요. 저희 역할이 뭔가 아주 깊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4일, 5일 그 전에 결판 내려고 합니다. 이건 그쪽으로 결심 굳혀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 뭐 그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주말이나 내주 초가 될 텐데 장소도 고민하고 있고 여러 시기나 메시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최진영 변호사, 그리고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네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 불이 붙었습니다. 이러면 오늘 첫 출마 선언이 나오지 않을까 관측을 했었는데 저희가 뉴스 준비하는 도중에 원희룡 전 장관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공식 출마 선언은 물론 아니지만 당권에 도전하겠다라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건데요. 자, 일단 전당대회 흥행 가도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뭐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먼저 일단 선점을 했어요. 출마 선언을 원희룡 전 장관이. 그리고 원래 나경원 의원도 오늘 예정이 돼 있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자, 이러자 오늘 뉴스 직전에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측도 23일 오후 2시로 시간을 못을 박았습니다. 자,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불을 붙었다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비대위 회의를 열었는데 그 비대위원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와, 이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 굉장히 뜨거워지겠고 우리로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흥행을 할 수 있게 됐네. 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원희룡 전 장관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 잘 못했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좀 있다가 아마 안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나경원 후보가 네. 나경원 의원이 계속 준비하고 있었고 나온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뭐 중간에 무슨 사정 변화가 생긴 거겠죠. 네. 제가 저 취재를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기왕 할 바에는 내가 그 허를 찔러서 제일 먼저 출마 선언을 하자. 네. 이런 계산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렇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됐기 때문에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굉장히 뜨겁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먼저 선점해서 이렇게 출마 선언하는 게 유리하기도 한가요? 유리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기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네. 그 서프라이즈 쇼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런 면에서는 자기 결연한 의지를 보이면서 네. 이런 건 몰랐지 하지만 난 나가겠어 이렇게 네. 얘기하니까 사실은 제일 큰 타격을 받는 거는 아마 나경원 후보가 그래요?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반면에 30대 소장파 의원이죠. 김재섭 의원은요. 출마 가능성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 결국에는 오늘 불출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후보군 중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마 선언인데요. 자, 향후에 이제 어떤 구도로 전당대회가 이끌어질지 설설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 채널A 라디오 정치 시그널에 출연한 나경원 의원이 어제 밝혔던 그리고 이틀 전에도 밝혔던 그 친윤계 지원설에 명확하게 또 선을 그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한테 뭐 조직적으로 와서 그런 분들은 없었고요. 제가 그런 데에 업혀갈 사람이라면 진즉에 제가 해도 뭘 했겠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었고 또 어느 계파에 줄 서서 이득 본 적 없습니다. 계파에 줄을 서다 보면 계파 논리에 앞서서 상식에 벗어난 정치를 하기 쉽거든요. 저는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해온 사람으로서 다만 표를 구하는 사람으로는 친윤표도 받아야 되고요. 반윤표도 받아야 되고 비윤표도 받아야 됩니다. 네. 표에 꼬리표 있습니까? 비윤이든 친윤이든 다 네. 만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경원 의원 이르면 오늘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었는데 일단 선점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 뺏겼습니다. 좀 너무 신중하게 좀 버티다가 선점을 뺏긴 건 아닌가 이런 예측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들었었는데 아. 오늘 갑자기 출마를 한다고 해서 좀 의아했거든요. 네. 근데 그 정답이 오늘 아침에 여기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나경원 그 의원이 친윤과 지금 선을 확 그어버린 것이 네. 안 그래도 친윤 진영에서는 나경원 후보를 밀어야 되나 안 밀어야 되냐. 왜? 나중에 당대표가 돼서도 친윤과 조금 각이 서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대통령실로서는 본인들의 후배, 그 후원을 할 사람으로서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길 사람, 믿을 사람.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나경원 의원에게 봐서는 믿을 만한 사람이 조금 부족했던데 이것을 원희룡 전 장관이 채워준 것이 아닌가. 네. 그런데요. 이 어쨌든 간에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한 번에 이기지 못하면 네. 결선 투표에 가서 네. 표가 다 반한으로 모여가지고 어떤 결과가 펼쳐질지 모른다. 아. 그리고 당내에서 원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때 2조 심판 했잖아요. 네. 새로운 2조 심판론이 나왔어요. 네. 이제는 새로운 2조 심판론에 2는 이철규, 네. 5는 조정훈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내전으로 지금 퍼뜨려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뭐 개인 의견을 바탕으로 재밌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방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출마를 해서 한 방에 1차에서 끝내지 못하면 결선 가면은 이건 3파전이 될 경우에 나머지 둘 지금으로서는 뭐 또 추가 출마자가 있겠지만 지금 뭐 예를 들어 원희룡 전 장관이랑 나경원 의원이 만약에 힘을 합칠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른바 3자 구도 선거의 선거 다이내믹스를 지금 원칙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등과 2, 3등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은 케이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뭐 특별히 어떤 그 전체적인 퍼센테이지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그 여론의 흐름을 봤을 때는 적어도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 지지세가 뭐 과반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 네. 속에서 설령 지금 50%를 1차에서 넘지 못할 경우에는 결선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네. 과연 지금 있는 이른바 3자 구도 속에서 나경원 또 원희룡 두 분의 어떤 지지율이 과반에 가깝게 해서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을 얻지 못할 정도의 지지세를 얻을 수 있느냐. 이게 네. 1차전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남의 불난데 한번 구경하는 재미가 쏠쏠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지금 어떻게 보면 8대2 전체적인 어떤 그 당심과 민심의 구도 속에서 네. 아마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략을 꾸미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게 정치가 생물이라고 하는 게 변수가 워낙 많아갖고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반 한쪽에서 얘기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뭐 여론조사 얘기하는데 하지 마라. 어차피 뚜껑 열어봐야 안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판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인데 그래서일까요?
이 23일로 알려졌다 하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오늘 오전에 갑자기 시간까지 못을 박아서 출마 선언을 예정을 했거든요. 이미 여의도에는 사무실까지 지금 차려놨다는 게 보도로 확인됐고요. 그렇죠? 여의도에 대산 빌딩이라고 있는데 네.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김기현 대표가 선거 캠프로 썼던 그곳이에요. 그래서 4층에 선거 캠프를 마련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그냥 집기만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 그 도와줄 실무자들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이제 뭐 본인도 이제 못을 박는데 제가 보기에는 나경원 의원이 아주 입지가 좀 곤란해진 것 아하.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실은 본인이 선언을 안 했기 때문에 발을 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경태 의원이 어제 내가 나경원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그냥 계속 가자니 이거 만약에 갔다가 선거에서 그 내가 3등을 하면 정말 나는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좀 생기실 것이고 물론 네. 뭐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만 네네. 그다음에 또 발을 빼자니 네. 그러면 여태까지 계속 그 한다고 그랬었는데 왜 발을 빼는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타격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상당히 사면초가의 그 입장인 게 지금 나경원 의원인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안 나가신다고 계속 그랬는데 갑작스럽게 그 나가게 된 게 그 배경이 뭐냐 도대체. 그럼 뭐 누구든지 다 예상할 거 아니에요. 네. 친윤그룹에서 미는 건가? 뭐 이런 얘기들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상당히 복잡한 삼국지 같은 그런 선거가 전개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삼국지일지 사국지일지도 모르는 그러니까요. 상황이니까요. 자, 지금까지는 뭐 삼국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자, 그런데요. 국민의힘 내부 상황에 또 하나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바쁜 이런 상황에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장을 국민의힘 내부에서 과연 누가 영입을 한 것인지를 두고 때 아닌 설전이 붙었습니다. 누가 영입을 했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그게 왜 논란이 되는 건지를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를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김경률 전 비대위원께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유일하게 직격했던 분이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좀 불편해졌던 그 단초를 제공했던 분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철규 의원께서는 누가 뭐래도 사실은 찐윤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으로 구실 수밖에 없는 입장일 거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하나 더 봐야 될 게 그 언론 보도 중에 한 모 중진 의원의 이런 발언이 있었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강남 좌파이니 사상 검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김경률 그 비대위원의 논란부터 시작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의 사상 검증론까지 나오고 있는 지금 네. 이런 것들이 직격되는 이유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보수가 아니다, 우리 당 사람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결국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가 돼도 대통령을 배신할 것이다, 우리 당을 굉장히 힘들게 할 것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금 누가 그럼 영입을 한 거야? 그리고 굉장히 헷갈렸거든요. 다들 그렇게 궁금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오전에 채널A 오전에 하는 돌직구쇼의 김진 앵커가 김경률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1월 8일 날 여의도 국회 앞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여의도 국회 앞 인재영입 위원으로 와달라고 했죠. 영입위원장 이철규 의원 역시 저에 대해서 강한 영입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의 날씨 낡은 수법이다. 짧은 국민의힘 비대위원 생활 동안도 이와 유사한 수단으로 저에 대한 뭐라고 할까요? 괴롭힘 끊임없이 있어 왔습니다. 그 이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저를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려고 하셨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말하는 좌파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영입을 하려고 했다면 윤석열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모두 다 좌파이고 내척의 대상입니까? 자, 잘 들으셨죠? 김경률 전 비대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시절에 영입 제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거절했다라고 지금 명확하게 본인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철규 의원을 향해서 아주 낡은 수법이라고 그러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근데 저런 비판을 받아도 별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럼 김경률 그 전 비대위원 말 맞다나 아니 윤석열 대통령 선거할 때 나를 심지어는 선대본부장으로 하려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라고 본인 입으로 밝히지 않습니까? 그게 네. 진실이겠죠. 저걸 거짓말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조정훈 의원이 뭐
부위원장이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인재영입위원회 그 이철규 의원과 서로 상의를 해서 김경률 그 전 비대위원을 영입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끌어들이려고 그리고 네. 김경률 전 비대위원은 조국 그 전 장관과 각을 세우면서 그쪽 진영에서 난 더 이상 못하겠다고 이쪽으로 온 분인데 아니 그렇게 실컷 써먹고 홍보하다가 이제 와서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동훈 그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후보로 나오니까 그거를 엮어서 공격을 하겠다. 네. 그러면서 거기다 사상 검증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저렇게 몰아붙이는 건 제가 보기엔 좀 너무 구태의연하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 얘기를 짚어봤는데 이철규 의원의 얘기는 저희가 아직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철규 의원의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그 내용도 반론 차원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인구 국가 비상사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어제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책으로 이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와 대통령실 수석 신설, 육아휴직 급여 월 250만 원으로 인상 등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잠룡 전초전 대나입니다. 여권의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늘 오전 전격적으로 당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고 수도권 비주류 중진 윤상현 의원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나경원 두 주자의 원 전 장관과 윤 의원이 가세를 했고 여기에 유승민 전 의원까지 참전할 경우 기존의 어대한 흐름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대 고소가 의정 방해입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이화여대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오늘 명예훼손 혐의로 이화학당 이사장과 이화를 사랑하는 동창모임 관계자를 맞고소했습니다. 김 의원은 총선 기간엔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라고 사과했지만 고소를 당하자 이는 수사기관 압박용이자 정치적 의도를 숨기고 의정 활동을 방해하려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자중질환입니다. 집단 휴진 등으로 대정부 투쟁을 벌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오후 3시 법무료계 대책위원회를 출범합니다. 하지만 전공의 단체가 여기에 불참 의사를 밝히는가 하면 의협의 무기한 휴진 선언에 일부 도지부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는 등 의료계 내분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키워드는 28년 만에 동맹 복원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중 한 곳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관계를 군사 동맹 수준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북러는 앞으로 유엔 제재를 무력화하는 수준의 군사 협력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북핵 위험성 증가 등 한반도 안보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내년 추석 연휴 일주일입니다. 우주항공청이 2025년도 원령 요항을 발표해 내년 추석 연휴가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진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 공휴일을 포함해 모두 68일로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 직원들은 총 119일을 쉬게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이 의외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이어서 오늘은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전격적으로 출마 결심을 밝혔고요. 수도권 중진 윤상현 의원까지 방금 전에 참전 의사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출마가 확실시되는 나경원 의원까지 더해서 일찌감치 차기 잠룡급이 자웅을 겨누는 일종의 미니 대선 경선급으로 판이 커진 건데요. 여권 안팎에서는 한동훈 대항마로 나 의원에 이어서 원 전 장관까지 나서게 된 배경을 두고서 당내 친윤계, 더 좁게는 용산의 의사가 반영된 건 아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어떻든 1차 투표를 다자대결로 만든 다음에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가서 한동훈 대표를 저지한다는 이 친윤계 일각의 시나리오가 상당히 구체화하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어서 이래저래 여권의 권력 투쟁이 격화하는 양상이 뚜렷해 보입니다. 네, 오늘 오전 여권은요, 이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으로 크게 술렁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원 전 장관은 지난 4.10 총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맞서서 이 험지인 인천 계양을의
나섰지만 이 인상 깊은 성적을 남기지 못하고 패했었죠. 이후 이 정치 행보를 자제하며 자명을 이어갔고요. 전당대회에도 나서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여권 인사들을 놀라게 만든 겁니다. 당연히 원 전 장관이 이 생각을 바꾼 배경이 뭔지, 누군가 그에게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그게 혹시 여권 핵심 보이자 주류라면 그들의 계산과 속내는 무엇인지, 당초 친윤의 암묵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던 이 나경원 의원은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정말 갖가지 의문들이 쏟아진 건데요. 그리고 이런 의문들 속에서도 친윤, 보다 좁게는 용산이 이 한동훈 당대표는 꼭 막아보겠다라는 의지가 드러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원 전 장관의 당 안팎의 지지 기반이라든지요, 또 용산과의 관계 등을 모두 감안해서 이제 그런 관측이 나온 걸 텐데요. 일각에서는 원 전 장관이 이 출마 뜻을 밝힌 글에서 당과 정부의 일심동체, 이걸 강조한 배경도 결국 친윤의 지지를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네, 원 전 장관은 오늘 언론의 문자 공지를 통해 출마 배경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지난 총선 패배 이후 대한민국과 당의 미래에 대해 숙고한 결과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원 전 장관 측은 오늘 저희 TV조선에 친한, 비한, 친윤 이런 것보단 보수의 재신뢰를 위한 출마 선언이라고 보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나경원 의원에 더해서 원 전 장관과 윤상현 의원까지 나서면서 이 당초에 어대한, 그러니까 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된다, 이런 기류는 흔들릴 가능성이 지금 충분해졌습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전당대회 흥행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도요, 원 전 장관은 이 나 의원 못지않게 한 전 위원장을 위협할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그도 그럴 게 원 전 장관은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불립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원희룡 전 장관 총선에서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원 전 장관을 엘살바도르에 특사를 보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윤 대통령과 또 직접 접촉을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 전 장관이 당내 최대 계파인 친윤계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 이게 또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초 거론됐던 나경원 의원과 함께 이 친윤계가 한동훈의 대항마로 원희룡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오늘 아시아투데이에 원 전 장관이 지난주 금요일께만 해도 전당대회 출마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는데 며칠 새 꽤 강한 설득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 친윤계 후보를 물색하던 일부 주류 의원들이 원 전 장관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앞서 친윤 프레임을 거부하는 식의 반응을 보인 나경원 의원과는 달리 원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친윤계 의원들과도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만큼 출마하게 된다면 친윤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친윤계 일각에서는요, 한동훈 대표론 이거에 맞설 대항마로 나경원 의원과 또 다른 후보를 더해서 이른바 3, 4파전으로 1차 투표를 치르고 난 다음에 거기서 한동훈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해서 결선 투표까지 끌고 간 다음에 이후의 후보들의 연합전선을 형성을 해서 한동훈 대표를 저지한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도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원 전 장관의 출마는 친윤 일각에서 실제로 그 시나리오를 그리고 또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나갔음을 보여준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더해서 원 전 장관의 출마가 어찌 보면 어대한의 성공을 가를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는 의미입니다. 네, 일각에서는요, 이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아무래도 가장 부담스러운 부분이 이 친윤임이 뚜렷한, 그러니까 친윤색이 뚜렷한 후보와의 1대1 맞대결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대 후보가 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대통령과의 관계, 이 당정 관계를 두고서 공세를 펼칠 그럴 확률이 큰데, 이렇게 된다면 한 전 장관이 또다시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것처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한 언론사가 지난 14일에서 15일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국민의힘 지지층을 상대로 국민의힘 당대표로 적합한 인물은 누구냐고 설문한 결과 한 전 위원장이 59%로 1위를, 원 전 장관이 11%, 나 의원은 10%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결선 투표가 도입돼서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2등 이하 후보들이 연합을 할 수 있는데, 이 여론조사를 토대로 한다면 한 전
위원장에 맞서 원 전 장관과 나 의원 등 다른 유력 후보들이 연합하는 구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하고요. 내일 정식으로 출마를 선언할 윤상현 의원과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승민 전 의원까지 나오게 될 경우 경선 구도는 더욱 복잡하게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 전 의원의 전격적인 출마 선언이 나오니까 여권 안팎에서는 즉각 친윤계, 족계는 이른바 윤심이 반영된 거 아닌지 여기에 또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과거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지냈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 대통령은 이 어물전을 그냥 지나갈 수 없다. 이러면서 용산 의지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준석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은 여당 전당대회에 간섭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는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본능이라고도 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물전 앞을 그냥 지나칠 사람이 아닙니다. 어물전 엎어놓고 이렇게 할 사람입니다. 지금 대통령은 이거에 간섭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늘상 그래왔잖아요, 지금까지. 이 장이 열리면 계속 들어가고 이제 다 해집어놓고 왔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사실 전 되게 유치한 생각이라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그냥 당심이나 민심에 맡기는 것이 정답인데 장이 차려지면 해집어놔야 되는 게 그냥 본능인 거죠.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정치판에서 수를 잘 읽는 분으로 또 유명한 분 바로 있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인데요. 박지원 의원은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용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일 미워하는 자가 누구일까? 당연 이재명 대표? 아니랍니다. 한동훈. 전대에 나경원, 원희룡 등 출마를 검토하게 하는 것도 1차에서 한동훈의 과반 득표를 막고 결선 투표에서 낙선시키려는 전략이란 세간의 분석입니다. 민심은 과학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어쨌든 곧 출마 선언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가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나경원 의원은요. 그제와 어제 연이틀 당 중진 의원들과 티타임 자리를 가지면서 전당대회 출마 여부 등 향후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캠프를 꾸릴 경우 육선으로 이 당내 최다선이자 그나마 이제 개파색이 옅은 중진인 이 조경태 의원이 좌장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나 의원은 오늘 중진 회동에 참석한 뒤에 중진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 많은 의원과 당 내외 여러 가지 민심을 듣고 있다면서 이 출마 결정이 곧 임박했음을 밝혔습니다. 이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를 예상했느냐라는 기자 질문에는 하지 못했다라고 밝혀 이 부분이 또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전당대회 동향, 특히 누가 나오느냐, 이거 누구보다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을 사람은 바로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는 그분들일 겁니다. 특히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아시다시피 서울대 법대 동기 친구입니다. 그런 나 의원조차도 원 전 장관의 출마를 미리 알지 못했다? 결국 그만큼 원 전 장관의 출마가 전격적이고 또 예상 밖이라는 거, 이걸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이 나 의원은요 또 이 당정에 한마음 한뜻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원 전 장관의 출사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잘 어울리는 옷, 맛있는 음식, 좋은 술. 그래서 일품질러. 먼저 향부터 느껴봐. 그리고 첫 잔은 무조건 스트레이트로. 부드럽고 깔끔해. 이 맛의 비밀은 100년이야. 이효리는 일품 단심. 일품 질러. 100년 따라올 수 있겠어?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예상은 하셨나요?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그게 가장 중요한 거는 민심을 더 열심히 듣고 그렇게 해서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 정부도 또 같이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나 의원은 출마 선언 준비와 함께요. 이른바 이제 1강으로 꼽히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견제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나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이어지는 보수의 정통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사실상 정치 신인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나 의원은 오늘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한 전 위원장이 앞서는 것을 두고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의 결과는 같지 않다면서요. 과거 2021년 전당대회에서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졌지만 당원 투표에서는 이겼다는 점을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불편한 기류를 다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결국 국힘 지지층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의 결과는 같지 않다. 그래서 당원들은 조금 더 정치의 고관여층이고 그렇다면 당의 미래에 대해서 진정하게 고민을 할 것이고 다른 판단들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그때 그나마 비대위원장으로 오신다고 했을 때 워낙 윤 대통령과 신뢰관계가 돈독하다고 하니 우리가 설득하지 못하는 대통령께 민심을 잘 전달하는 부분을 잘 전달해서 그거에도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게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과 뭐 충돌을 하니까 저희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만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이른바 어대한 기류를 자신을 하면서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움직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식 출마 선언이 이뤄질 출정식 일정이 방금 전에 언론에 공지됐는데요. 일요일인 23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의 선거 캠프에 대변인으로 합류한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 전한 내용입니다. 정 대변인은 한 전 위원장이 이번에 잘할 수 있다며 잘해서 보수 정권을 재창출하자고 말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관련해서 한 전 위원장의 과거 발언 듣고 오시죠. 4월 10일 이후에 제 인생이 좀 꼬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든 지든. 저는 그걸 알고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인생 자체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스트라이크 존을 넓혀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찌 보면 죽을 길인 걸 알면서도 나왔고요. 우리가 국민들께 드린 정치개혁의 약속이 중단 없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 측에서는 앞서서 이제 출마 선언 장소 이것도 아주 국민에 대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이러면서 어느 곳을 고를까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 저희 또 전해드렸는데 이 국회 소통관을 장소로 선택한 이유 여기에도 시선이 쏠렸습니다.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의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은 처음입니다. 국회 소통관은요, 이 국회 출입 기자들이 상주하는 곳인데요. 정치인들이 주로 이 정치적 메시지나 결단, 주장 등을 전할 때 자주 이용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를 고른 이유에 대해서 한 전 위원장 측 인사는요. 약점으로 지적되는 원외 이 당대표 한계를 국회 중심에서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미라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출마 선언 내용과 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의미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출마 메시지에는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강조하면서도 이 외연 확장을 위한 보관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여의도에 일찌감치 선거 캠프 사무실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이 과거에 여러 유력 정치인들이 이 선거 사무실로 사용하고 당선돼서 이른바 명당으로 불리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당대표 선거 캠프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대산빌딩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캠프를 차린 곳이고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는 김기현 전 대표 캠프가 있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사무실 계약과 함께 실무 준비에도 돌입했는데요.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등 20-30명이 합류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는 영입인재와 비례대표 의원들 그리고 친윤 성향으로 분류됐었던 삼선 의원과 또 영남권 재선 의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러닝메이트로 뛸 최고위원 후보로는 친한계 장동혁 의원과 초선 박정훈 의원 등이 거의 확정됐다고 한 전 위원장 측 인사가 오늘 TV조선에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요. 지금 국민의힘 당원상 이 대권 당권 분리 규정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 대표가 돼도 다음 지방선거 공천권조차 행사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왜 이렇게 다음 대권 주자 또 대권 주자급 인사들이 잇따라서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지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르면요. 대선 1년 6개월 전에는 당직에서 사퇴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내년 9월까지는 사퇴를 해야 한다는 건데 이 경우에는 이 지방선거나 뭐 새 대표 체제를 뽑거나 또 비대위 체제, 대표 대행 체제로 치러져야 합니다. 때문에 이 출마 선언을 예고한 윤상현 의원은요. 앞서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대선에 나가지 않고 임기를 채울 생각이냐면서 이 대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 전 위원장을 겨냥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 친한계 의원은 일부 언론을 통해서 한 전 위원장이 출마 선언할 때 이 부분을 밝힐 것이다 이렇게 전했고요. 이 관련해 김종혁 당 조직 부총장은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문제는 한 전 위원장이 만약 대표가 됐을 경우 1년에 달려 있다면서
성공적으로 그 기간을 수행한다면 이 당원 당규를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당장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지 여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 다음에 본인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 과제를 1년 안에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 당원들이나 여론이 아니 저 사람 잘하고 있는데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뭐 아마 당원 당규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매우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다 부차적인 얘기고요. 네. 실제로는 당대표가 된 다음에 1년을 어떤 개혁 마인드를 개혁을 선보일 것이고 어떻게 국정에 대해서 변화를 끌어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 의원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오늘 정말 전격적으로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우선 이 부분 예상을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시죠. 왜 그러냐면 제가 뭐 개별적으로도 좀 그쪽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현재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인 건데 지금 선언부터 하고 본 것 아닌가. 네. 이렇게 본다면 결국 전격적인 결정이고 전격적인 결정은 본인의 뜻과 다른 결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저희 기자들이 계속 지금 리포트를 해드렸지만 이게 결국 누군가의 뜻을 이제 받아들여서 뭐 물론 본인이 뭐 누가 시켜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이룡 전 장관도 뭐 중진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구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렇다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면 그것을 권유한 사람은 한동훈 대표는 막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원 전 장관은 이른바 당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른바 어대한 기류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관측이 지금 여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그 관측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그 이제 대전제가 그 용산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어떻게 하든 한동훈 대표는 막아야 되겠다. 이건 굉장히 분명한 것처럼 보도하는 거는 조금 농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작년에 김기현 대표를 만들었을 때 당시의 상황은 사실은 그 경쟁자가 될 만한 뭐 나경원 전 의원이나 그 당시의 그다음에 안철수 의원이나 이 사람들을 전부 다 주저앉히는데 뭐 연판장도 돌리고 뭐 이랬던 거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기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죠. 만약에 맞다면. 지금은 그 오히려 상황을 좀 보긴 하는데 지켜보는데 될 수 있으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정도지 이걸 적극적으로 막아야 되겠다 뭐 이거는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은 아마 7월 초쯤 해서 초반 판세에 그 어느 정도 흐름이 잡힐 때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결선 투표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요, 이거 어대한 분위기로 가면서 그거 봐라, 그거 아무런 흥행 안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게임이 아주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아주 치열하게 붙으면 결국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흥미를 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아까 이따가 저희가 다뤄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연임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상황으로 지금 여당 상황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은 어대한의 기류였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전 위원장이냐 아니냐 뭐 이런 부분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은 사실 좀 굉장히 이례적이기도 했고요. 크게 변수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적어도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뭐 흥행을 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은 높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국민의힘 내부의 잠룡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전격적으로 지금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경쟁과 그리고 각자 내는 메시지들이 국민들께 또 인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으로서도 야당은 또 8월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그때 물론 이재명 대표의 연임론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8월 전당대회가 아직까지는 뭐 제대로 전격적으로 준비가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전당대회를 두고도 국민의힘의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도 어떻게 더 국민들께 더 다가가서 흥행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이게 이제 정치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른바 대권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이미지를 일찍 소진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적당한 시기에 정치 전문에 나오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게 좋은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다음 주자들이 당권 경쟁에 뛰어드는 거 이것도 또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그런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저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촉발했다고 보는 거죠. 사실은 한동훈 전 위원장이 여기에서 만약에 당대표가 됐을 경우의 여권, 사실은 안개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2년 9개월이나 임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차별화할 것이냐 아니면 원희룡 전 장관이 지금 얘기했듯이 당정 일체로 갈 것이냐는 고민은 대단히 클 거예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저는 얼마나 깊은 검토를 하고 지금 뭐 출마 선언을 이번 일요일에 할지 모르겠으나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역대 우리 한국 정치사를 봐도요. 집권당의 대표가 이렇게 지금 임기 절반도 안 지난 상황에서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과 정확하게 대척점에 서서 집권당을 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건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한동훈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아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고 나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됐을 경우에 과연 그게 가능하겠는가?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여권에 어마어마한 파열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그걸까지 각오하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를 강행하는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앞으로 아마 여러 가지의 파장을 굉장히 낳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촉발을 해서 결국 다른 잠재적 대권 주자들도 그러면 우리도 한번 나가볼까? 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요. 한동훈, 나경원에 또 오늘 원희룡, 윤상현까지 여권의 잠룡급 주자들이 속속 참전을 하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총선 패배 이후에 모처럼 여권이 이른바 꿀렁꿀렁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